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치원 자율장학 내실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 한 용어를 유치원에서 지금 적용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 교육 현재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별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구는 내부 연구자 3명, 외부 연구자 2명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연구 필요성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곧 2019년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9 개정 교육 과정이 사실은 누리 과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현재 02, 3, 5세대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2019 7월 24일 개정 고시돼서 2020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면 준비가 많이 바빴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교육 과정의 개정의 그 핵심이 유아를 중심에 두고 유아의 놀이가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교사가 따라가면서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계획성이나 이전과 같은 꼼꼼한 교수 학습 계획안 작성 이런 것들이 조금 뒤로 물려지는 구조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되고 실행을 앞뒀을 때는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설서도 만들어주고 지도 자료 이런 실행 자료도 만들어주고 연수도 시켜주고 이제 이런 작업을 모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매우 어려워하더라 이제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적용한 지 2년 반 이후쯤 됐을 때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어려워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게 됐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무엇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까? 이 답을 장학에서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장학이 수업 개선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장학이라고 하고 특히 자율장학은 선생님들이 교내와 또는 교회 지구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약식장학, 자체연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카테고리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유아교육과에서도 2020년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유아교육 기본계획 이것을 발표한 것에서 꼭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현장 지원 장학 다양화, 현장 지원 장학 내실화, 자율장학 운영 지원.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의 파란 글씨들을 보시면 대략의 방향 방안은 다 나와 있다 미리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해마다 선생님들에게 강조되어 왔으므로 이미 어느 정도는 어느 길을 가면 우리가 교수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인식 정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그 국가 단위의 그 대규모 연구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능력을 쌓는 방법으로 자율장학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연구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답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면 유치원에서 자율장학을 원만하게 실시할 여건은 되는가, 역량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저의 연구는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영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율장학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문제로 살펴봤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자율장학은 어떻게 하지? 이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자율장학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내실화하는 방안은 뭐지?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과제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제가 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4가지이고요.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하는가, 자율장학은 어떻게 유치원에서 활용하지, 유치원이 병설돼 있기도 한 이제 초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장학 사례는 어떤 것들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봤고, 주로 이제 이 연구는 질적 그 자료 수집을 했는데요. 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 23명, 그다음에 교육 전문 직원 5명, 사례 조사에는 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공사립 6개원 뭐 이런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를 이제 살펴보면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의 주도성은 강조되고 선생님들은 지원적인 역할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책임 있는 역할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자율성, 그 자율성이 높아진 대신 책임감은 더 높아짐. 이제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선생님들과의 그 강조점이 조금 달랐어요. 교사가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놀이하고 소통 잘하고 아이들을 잘 지원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역할과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그러면 이전처럼 아주 구조적으로 계획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담을 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자율성과 융통성은 커져서 절차가 간소화는 됐는데 책임은 많아져서 양면성이 있었다 이런 답변이 왔었고 그래도 일과는 사전에 좀 구성해서 적용하는 편이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이제 단원이나 뭐 교수의 주제나 이런 것이 따로 없어서 주제 중심의 학습을 하는데 연간 계획, 월간 계획은 간소하게 작성하고 일일 계획은 각자 적합한 방식으로 그래서 통일된 양식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뭐 교수 학습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동일 연령 학급 중심으로 활발하게 협의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유치원의 일과는 아이들의 자유스러운 놀이,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꼭 유지해야 되는 활동인 일상생활, 선생님이 다소 주도성을 갖는 활동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가 되었는데 그 비중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놀이 지원이라고 이렇게 4글자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제 역할들이 이 파란 글씨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놀잇감을 그 마련해주고 공간도 마련해주고 자료도 교체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고 놀이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보다는 사실은 유치원이 가정과의 연계면에서 아마 요구받는 면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와 또 작용해야 되는 면에서 이제 부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평가 과정에 유아 학부모를 모두 참여시키고 있었고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교사가 각자 학급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놀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교사가 놀이에 대해서 갖는 이제 부담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선생님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자율장학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강점은 교수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성찰을 이제 좀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성찰이 장학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고 학습 공동체, 동료 장학 이런 것들을 친숙하게 활용하는 편이었고 수업 사례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일상화된 상태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목적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자율장학을 원만하게 이제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았는데 보완할 점은 아마도 유치원 여건, 개인적 자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차이가 많았다 이제 이런 점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이제 이번에는 자율장학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장학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자유를 붙인 이제 장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즉 새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는 동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혼자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장학에 대해서 그 개념 전환이 좀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하고 주도하고 이런 입장에서 장학을 보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됐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업 나눔, 코칭, 동료 장학 이런 경험을 선생님들이 자율장학 영역에서 나는 장학의 경험이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자율이라는 의미를 장학을 할래 말래 이런 선택에서부터 방법까지 모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하는 측면으로 인식하는 면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자들과 좀 의견이 조금 대립되는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자율장학을 활용하는 형태는 단설 유치원은 이제 전임 원장 원감이 있는 이제 유치원이고, 병설은 초등학교에 붙어 있는 겸임 원장 원감이 있는 유치원이고, 사립은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세운 유치원인데요. 이런 유치원의 설립별 또는 이제 그 전임 원장 원감의 유무별 유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자율장학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 유치원은 전문적인 형태의 그 시도와 지도가 이루어지는 편이었지만 병설에서는 초등학교에 준해서 또는 참고해서 이루어지는 편이었고 대체로 장학에 적응하는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립에서는 원감이 주도하는 장학을 거의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수업 장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장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그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자료를 찾으면서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협의와 나눔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험한 이런 측면도 좋은 동력이 될 거라고 보았는데,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모두 공유하는 분위기는 없었고, 저연령 유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원이 경험을 공유하는 부분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해력,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각자 적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자율장학을 활용하는 이제 실천 사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목 따라서 그냥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A 초등학교는 K 부장교사가 아주 우월한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다른 교원들을 이끌면서 학년별 학습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학년마다 리더 교사가 있어서 학년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이 특징적이었고, B 초등학교는 업무 지원팀을 운영해서 담임 교사들은 오로지 교육과정과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유초 이음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공동 학습을 통해서 수업화를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도 적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고, D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유치원끼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현장 연구 수행 기술을 익히지만 결국은 그것이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하는 이런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단설 유치원에서는 동일 연령 학급 교사들이 서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학을 하고 있었고, F 단설 유치원에서는 이게 신설 유치원인데 모든 교원이 참여해서 원장 원감까지도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 GH에서는 동료 장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H에서는
그 선후배 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결국은 수업 적용 동기를 높이는 이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유치원의 자율장학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이제 그 방향을 좀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이 방향을 뭐 구체화하면 방안 뒤에 나오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민주적 생활 양식을 반영한 경영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고, 교육과정 정책과 교원의 전문성 증진 활동인 장학을 연계해야 된다는 거, 직무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현실에 기반해서 여건이 다양하니까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장학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점이고, 교원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이런 장학 활동이 돼야 되고, 연수, 학습 공동체, 연구회 등에서 자율장학의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자율장학의 이해 실천 공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도 훈련시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자율장학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되고, 자원 배분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방향을 설정하고 방안은 4가지로 냈는데요.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는 경영 문화 조성, 교원의 자율장학 활용 역량 강화, 유치원 자율장학 실행을 지원하는 방안들, 자율장학 실천 공유 및 피드백 체계 구축. 내용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